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단순히 몸을 감싸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옷차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옷차림의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옷차림 하나로 가난을 부를 수도, 재물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패션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심지어 인생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의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노후에도 품격 있고 귀티 나는 모습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옷차림의 숨은 법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옷을 잘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차림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옷장과 삶 모두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우리는 흔히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겉모습, 특히 옷차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첫인상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당신이 입은 옷이 당신의 마음과 인격을 비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면접을 앞두고 있었죠. 평소 너무 낡고 캐주얼한 옷을 입던 그는 면접 전날에도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면접인데 준비된 정장은 있어? 그는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옷보다는 내 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면접에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그는 그 이유가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죠.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의 가장 큰 특징은 부주의함입니다. 단순히 값비싼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낡고 허름한 옷은 가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옷이라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다려진 상태라면 다른 사람에게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구겨지고 얼룩이 있다면 무심함과 무책임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을 지나치게 따라가는 옷차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 없이 매번 유행만 쫓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행이 아닌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넘어 변하지 않는 매력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부주의한 디테일 역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깨끗한 셔츠 하나, 잘 맞는 바지 하나가 주는 인상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느 날 저는 길을 걷다가 셔츠가 구겨지고 신발이 더러운 사람과 깨끗하게 차려입고 정돈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느낀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더라도 그들의 옷차림이 그들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입고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에 귀티 나는 가장 빠른 방법. 노후에 귀티 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태도와 삶의 철학, 그리고 작지만 중요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사람을 만든다. 옷이 없다면 문명화된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 이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 내면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몇 년 전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은퇴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녀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클래식한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더한 모습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순히 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정하고 우아한 옷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의 모습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경험과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옷은 노후에도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심플한 셔츠나 니트, 잘 맞는 바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옷들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는 매력을 지닙니다. 한편 너무 많은 패턴이나 장식이 들어간 옷은 일시적으로 화려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매력이 퇴색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단순함 속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옷의 소재 또한 중요합니다. 면, 린넨, 캐시미어와 같은 자연 소재는 옷의 질감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입는 사람의 태도까지 우아하게 보이게 합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옷을 다려주고 꼼꼼히 관리하며 매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비싸지 않았지만 그 정성으로 인해 모든 옷이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옷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야.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활용하면 품격을 더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한 번은 전통 결혼식에서 한 할머니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검은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매치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걸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미소와 목걸이의 조화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색상 선택도 귀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뉴트럴 톤인 베이지, 네이비, 화이트는 세련되고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너무 강렬한 색상은 주의를 끌 수 있지만 쉽게 질리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는 말했습니다.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옷은 배경이 되어야 한다. 이는 옷차림이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품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결국 귀티 나는 노후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을 통해 완성됩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의 철학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재물운을 부르는 옷차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의 옷차림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옷은 단순한 패션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도구이며 때로는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외면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삶의 기회와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항상 깔끔하고 품격 있는 차림으로 직원들과 고객을 대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값비싼 브랜드로 도배되지 않았지만 매일 정돈된 셔츠와 신경 쓴 디테일은 그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한다. 재물운도 마찬가지다. 깔끔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재물을 끌어오는 가장 기본이다. 그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복을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옷의 색상은 재물운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전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는 골드, 그린, 브라운이 꼽힙니다. 이 색상들은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한 기업가는 중요한 회의나 계약이 있을 때 항상 골드빛 액세서리를 착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골드는 단순히 화려함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감과 행운을 부르는 색상이었습니다. 그가 착용한 소소한 골드빛 넥타이 핀은 그의 태도와 신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힘을 줍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은 재물을 부르는 또 다른 중요한 비결입니다. 재물은 정돈된 환경에서 머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옷차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저는 유명한 금융 전문가의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일이 떠오릅니다. 그는 항상 단정한 셔츠와 구두를 착용하며 옷에 절대 구겨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통해 자신의 신뢰성을 보여주었고 그 정돈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돈은 혼란스러운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정돈된 옷차림은 돈을 부르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 그의 말처럼 재물을 부르는 옷차림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또한 재물운을 부르는 핵심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패이자 도구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중년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큰 실패를 겪었지만 매일 단정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됐죠. 그녀의 이야기는 옷차림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 내면의 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옷차림을 위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옷을 입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자신감 없이 움츠려 있다면 그 옷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간단한 옷이라도 당당한 태도로 입으면 그 옷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기업가 록펠러는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의 정장 자체보다 그가 옷을 입는 태도와 몸가짐이 재물운을 부르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옷을 통해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힘을 줍니다.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옷차림은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재물과 기회가 우리에게 더 쉽게 찾아오게 만듭니다. 결국 재물운을 부르는 옷차림은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깔끔하고 정돈된 디테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옷차림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옷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옷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당신만의 옷차림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입느냐로 자신을 표현한다. 이 말은 단순히 옷의 겉모습을 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가 옷차림에 담긴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유명한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는 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날이다.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존감을 나타냅니다.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옷차림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이자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귀티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세요. 이 옷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부부는 늘 단정한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정돈된 자세가 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들에게 비결을 물어보았을 때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옷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옷차림을 통해 재물운과 기회를 끌어들이는 일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자기관리와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옷이 단순히 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표와 꿈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옷이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어떤 옷이 당신에게 자신감을 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옷 그 자체가 아니라 옷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깔끔한 디테일이 결국 세상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더 나아가 삶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옷차림은 세상과의 대화다. 옷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쓰라. 재물운이든 성공이든 그 시작은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옷을 입는 방식에 작은 변화를 주어
더 나은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의 변화가 곧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그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옷차림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